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공부 그 자체가 정말 죽기보다 싫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건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 기분 나쁜 감정들이거든요. 책상 앞에 딱 앉자마자 머리가 멍해지면서 찾아오는 그 막연한 불안감 말이에요. 분명히 같은 문장을 대여섯 번은 읽었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난다는 걸 깨달았을 때 밀려오는 그 묵직한 죄책감,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너는 이것밖에 안 되냐고 속삭이는 차가운 목소리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못하고 집중을 못하는 건 여러분이 고장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시스템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작동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애초에 집중력을 쫓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 도파민이라는 보상을 쫓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같은 스마트폰 앱들이 교과서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도파민을 공급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는 브로콜리 같은 공부 대신 브라우니 같은 스마트폰을 고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인 거죠. 이런 뇌한테 억지로 절제력을 키우라고 강요하는 건 마치 배고픈 사자 앞에 고기를 두고 굶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 실패하게 되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몸소 교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의지력을 단 1%도 쓰지 않고 오직 뇌 과학적인 원리만 이용해서 공부에 저절로 중독되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공부가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틱톡처럼 끊기 힘든 즐거운 성취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이 평생 해왔던 공부와 집중력에 대한 모든 고민이 완벽하게 해결될 거예요. 단순한 공부 팁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다시 프로그래밍해서 자동으로 공부하게 만드는 진정한 심리 전략을 공개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전략부터 깊게 들어가 볼게요. 바로 과제쌍 융합이라는 기술이에요. 사실 우리 뇌는 무엇이 나한테 이득이고 생산적인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지금 당장 무엇이 기분 좋은지에만 반응하죠. 그래서 우리는 2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쇼츠를 넘겨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집 한 장 푸는 건 마치 지구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지죠. 해결책은 간단해요. 뇌랑 싸우지 말고 뇌랑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이미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 있죠? 향긋한 커피나 좋아하는 음악 혹은 운동 후에 느껴지는 개운함 같은 것들이요. 이걸 공부라는 지루한 과제랑 세트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카페의 시그니처 음료를 마실 때만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걸으면서 필기 내용을 복습하는 식이죠. 이거를 과제쌍 융합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동기부여라기보다는 일종의 뇌 조작에 가까워요. 이렇게 2가지 행동을 계속 세트로 반복하면 뇌는 더 이상 이 둘을 별개로 보지 않아요. 재밌는 일을 할 때 느끼는 그 만족감이 지루한 공부에도 조금씩 스며들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 조합 자체를 갈망하게 되고 공부에 대한 저항감이 사라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도파민을 재설계하기 시작하면 8분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게 만들던 그 강력한 화학 물질이 거꾸로 여러분을 책상 앞으로 이끌게 될 거니까요. 2번째로 익혀야 할 기술은 마찰 코딩이라는 전략이에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를 방해하기 너무 쉽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려고 가장 쉬운 길을 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스마트폰은 손만 뻗으면 바로 닿는 곳에 있죠? 알림은 시도 때도 없이 울리죠. 공부하려면 책상을 정리하고 책을 찾고 필기구를 꺼내야 하는데 스마트폰은 엄지손가락 하나면 끝나요. 이 싸움에서 공부가 이길 확률은 제로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마찰력을 설계해야 합니다. 공부를 방해하는 나쁜 습관에는 5초 이상의 마찰력을 더해보세요.
스마트폰을 아예 다른 방에 두거나 앱을 쓸 때마다 로그아웃을 해서 다시 들어가기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충전기도 저 멀리 구석에 꽂아두세요. 반대로 좋은 습관에는 마찰력을 0으로 줄여야 합니다. 자기 전에 내일 공부할 페이지를 미리 펼쳐두고 노트북 화면에는 공부할 자료를 바로 띄워 놓으세요. 책상에 앉자마자 1초 만에 시작할 수 있게 말이죠. 뇌는 논리에 설득당하지 않아요. 뇌는 오직 노력이 덜 드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주변 환경을 공부가 기본값이 되도록 리모델링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은 감정적 태그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사실을 기억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뇌는 감정을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서 절대 잊히지 않는 모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존경했던 선생님의 한마디나 잊을 수 없는 수업 장면에는 항상 어떤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신경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는 무엇을 기억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일종의 필터거든요. 어떤 순간이 나에게 아주 강렬하거나 재미있거나 혹은 충격적이라면 뇌는 그걸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바로 장기 기억 저장소로 보내버립니다. 반대로 아무런 감정 없이 읽는 글자들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어젯밤에 억지로 외운 단어보다 10년 전 친구랑 했던 사소한 말다툼이 더 잘 기억나는 거예요. 한쪽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지루한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공부할 때 정보를 그냥 데이터로 취급하지 마세요. 정보에 인위적으로라도 의미와 감정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 속의 전쟁 이야기를 읽을 때는 여러분이 직접 그 현장에 있는 병사라고 상상하며 긴박함을 느껴보세요. 생물학 개념을 배울 때는 그 현상이 지금 내 몸속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감탄해 보는 겁니다. 정보에 색깔을 입히고 극적인 요소를 더해서 여러분 자신을 그 속에 투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감정적 연결입니다. 딱딱한 정보를 생생한 경험으로 바꾸는 마법이죠. 뇌는 반복되는 것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생동감을 주는 것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주제에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사람들이 훨씬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뇌는 본래 설계된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니까요. 네 번째 전략은 의도적인 중단입니다. 보통 우리는 시작한 일은 무조건 끝을 보라고 배우죠. 하지만 공부에서만큼은 적절한 순간에 멈추는 게 훨씬 더 영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미완성된 부분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무언가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뇌는 그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되풀이하면서 빈틈을 메우려고 애를 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지거닉 효과라고 불러요. 다 보지 못한 드라마의 다음 회차가 계속 생각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이제 이 현상을 공부에 아주 사악하게 이용해 보는 거예요. 피곤해서 나가 떨어질 때 멈추는 게 아니라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한창 공부하고 있을 때 멈추는 겁니다. 아직 궁금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의도적으로 책을 덮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뇌에게 아직 이 탭을 닫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거나 산책을 하거나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백그라운드에서 끊임없이 그 아이디어들을 연결하고 정보를 처리합니다. 다시 책상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더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쉬는 동안 뇌가 조용히 예습을 끝내놨기 때문이에요. 이건 게을러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책갈피를 꽂아두고 다음 몰입을 예약하는 거죠. 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건 공부 그 자체가 아니라 다시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을 이렇게 반쯤 열어두면 뇌는 완전히 방을 나가지 못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우리 뇌가 논리보다 리듬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기술은 시간적 앵커링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에너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내부 시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불규칙한 시간에 공부하는 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일정한 패턴을 만들면 뇌는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집중할 시간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뇌에게 언제 집중해야 하는지 길들이는 과정이죠. 매일 공부할 정확한 시간을 딱 정해두세요. 그냥 저녁 시간이라는 막연한 약속 말고 저녁 8시 40분처럼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약 일주일 뒤부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시간이 되기 직전부터 뇌에서 집중력을 높이는 화학 물질들이 저절로 분비되기 시작하거든요. 마치 집중을 위한 카운트다운 알람이 뇌 안에서 울리는 것과 같아요. 평소 잠들기 직전에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거나 매일 같은 시간에 배가 고픈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생체 리듬이 여러분을 공부 모드로 훈련시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고정하면 의지력이 훨씬 적게 듭니다. 뇌가 이미 성과를 낼 준비를 마친 상태니까요. 운동선수들이 경기 직전에 자기만의 루틴을 지키며 몰입 모드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도 공부 시간 모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억지로 나를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체 반응이 공부에 최적화되도록 세팅하는 거예요. 몇 주만 지나면 더 이상 책상에 앉으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시간이 되면 뇌는 이미 절반쯤 공부할 준비를 끝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보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낼 방법이 있거든요. 6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전략은 역보상골이라는 개념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 공부를 다 끝내고 나서 스스로에게 상을 주라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오셨을 거예요. 문제집 한 단원을 다 풀면 맛있는 간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게임을 한 판 하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기막힌 반전이 하나 있어요. 사실 우리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우리 뇌는 노력 그 자체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갈망합니다. 도파민이라는 화학 물질은 실제로 보상을 받았을 때보다 그 보상을 받기 직전의 설렘과 기대감 속에서 훨씬 더 폭발적으로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즐거움을 무조건 뒤로 미루기만 하면 뇌는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루함을 느끼고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작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뇌가 시동을 걸지 않는 거죠. 이제 관점을 완전히 180도 바꿔보세요. 공부를 시작하기 직전에 스스로에게 아주 작고 통제된 보상을 먼저 주는 겁니다. 공부 자료를 펼치기 전에 정말 맛있는 프리미엄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복습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딱 한 곡만 듣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먼저 약간의 도파민을 분비시키면 우리 뇌는 그 기분 좋은 상태를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공부 과제와 강력하게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꾸준히 실천하면 보상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공부 자체에 대한 의욕으로 옮겨가게 돼요. 이건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고전적 조건하에 진화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공한 다음에 축하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기 전부터 즐거운 상태를 만들어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동기를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순간을 끝나는 순간만큼 즐겁게 조작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노력에 중독되도록 보상 시스템을 설계하면 쾌락을 쫓아다니던 여러분이 어느새 성취감을 즐기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테니까요. 7번째는 무의식을 활용하는 잠재의식 스크립팅 전략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가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집중할 때만 무언가를 배운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 뇌는 24시간 내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멍하니 창밖을 볼 때나 가볍게 산책할 때 혹은 잠결에 뒤척일 때조차도 무의식은 멈추지 않고 주변의 정보를 흡수하고 저장하거든요. 뇌는 조용히 듣고 자주 들리는 패턴을 아주 영리하게 저장합니다.
바로 여기서 잠재의식 스크립팅이 시작되는 거예요. 뇌가 방심하고 있을 때 핵심 정보를 슬쩍 주입하는 기술이죠.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메모로만 남기지 말고 마치 누군가를 가르치듯이 여러분만의 목소리로 설명해서 녹음해보세요.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을 출퇴근할 때나 집안일을 할 때 혹은 잠들기 전 5분 동안 그냥 편안하게 배경음악처럼 틀어놓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라는 점입니다. 뇌는 타인의 목소리보다 나 자신의 목소리를 훨씬 더 친숙하게 느끼고 강력하게 신뢰하거든요. 의식적인 필터를 거치지 않고 정보가 뇌의 깊숙한 곳까지 바로 전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며칠만 반복해 보세요. 나중에 실제로 문제를 풀거나 정보를 떠올려야 할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억지로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마치 머릿속에서 답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의식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의식은 사실을 배우지만 무의식은 흐름을 배웁니다. 올바른 정보를 무의식에 계속 던져주기만 하면 여러분의 공부는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8번째는 많은 분이 두려워하는 망각을 오히려 무기로 만드는 기억력 감퇴 훈련입니다. 보통 우리는 무언가를 잊어버리면 공부를 헛했다고 생각하며 좌절하곤 하죠.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잊어버리는 건 실패가 아니라 최고의 기회예요. 우리 뇌는 무언가를 거의 다 잊어버릴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에 다시 그걸 떠올리려고 끙끙거릴 때 뉴런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재구성하거든요. 이걸 교육학에서는 바람직한 난이도라고 부릅니다.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로 외운 것들은 그 순간에는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불안정한 상태예요. 뇌는 그런 뜨내기 정보들을 위해 신경 경로를 굳이 공들여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복사해서 붙여 넣었다가 시험 끝나면 바로 휴지통으로 보내버리죠. 하지만 기억이 희미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떠올리는 훈련을 하면 뇌는 이걸 정말 중요한 정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마치 근육을 키울 때 가벼운 아령을 100번 드는 것보다 내 한계에 도전하는 무거운 무게를 한 번 드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복습할 때 내용이 완벽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뇌가 진짜 공부를 시작하는 골든타임이니까요. 필기 노트를 5번 다시 읽는 지루한 반복 대신 한번 눈을 감고 힘들게 떠올려보는 그 찰나의 노력이 여러분의 지식을 영구적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9번째는 감각 각인이라는 기술입니다. 우리 뇌는 추상적인 단어보다 냄새나 소리 혹은 질감 같은 감각적인 신호들을 훨씬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뇌는 이런 감각을 통해 지금이 안전한지 잠잘 시간인지 아니면 먹을 시간인지를 판단하죠. 집중력도 마찬가지예요. 의지력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 뇌에게 지금부터 몰입 모드에 들어간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특정 향기의 디퓨저나 잔잔한 백색 소음 혹은 공부할 때만 켜는 특정한 조명 색깔 같은 감각적 앵커를 하나 정해보세요. 그리고 이 감각 신호를 오직 공부할 때만 사용하고 다른 일을 할 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하면 뇌는 그 특정한 향기나 소리를 집중이라는 메시지와 아주 강력하게 연결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향기만 맡아도 혹은 그 조명만 켜도 뇌가 알아서 산만함을 멈추고 심박수를 조절하며 몰입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억지로 집중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신발끈을 묶거나 작가들이 글을 쓰기 전 똑같은 향초를 켜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감각 신호가 여러분의 신경계를 통제하게 만드세요. 그때부터 공부는 노력이 아니라 본능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전략은 미세 성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가 끝나면 해방감에 젖어 바로 책상을 떠나버리죠. 하지만 가장 똑똑한 학습자들은 공부를 마치기 전 딱 60초 동안 아주 짧은 의식을 치릅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무엇이 가장 확실하게 이해됐는지, 어떤 부분이 여전히 안개 속처럼 헷갈리는지, 그리고 다음 공부 때는 무엇을 개선하면 좋을지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 과정이 여러분의 메타인지를 활성화하고 방금 배운 지식의 저장 버튼을 누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60초의 성찰이 없다면 여러분이 공들여 쌓은 지식들은 뇌 안에서 정돈되지 않은 채 흩어지다가 결국 사라지고 말 거예요. 마치 게임을 실컷 하고 저장하지 않은 채 컴퓨터를 끄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완벽하게 일기를 쓸 필요도 없고 대단한 분석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짧게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방금 구축한 신경 경로를 검토하고 어떤 정보를 영구적으로 보관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습관이 몸에 배면 여러분은 단순히 지식을 흡수하는 학생을 넘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가르치는 최고의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지력에 기대지 않고 오직 뇌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공부에 중독되는 10가지 비법을 알아봤습니다. 공부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 뇌가 설계된 방식대로 뇌와 협력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방법 중에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이겠지만 그 작은 균열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몰입의 파도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몸소교육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그날까지 저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의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